네, 안녕하세요. 더필드 라디오쇼 어느덧 17회차. 자, MJ와 7회차 스케줄인데 오늘 또 역시 오늘도 MJ 형 어디 갔나요? MJ가 오늘 또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충 자리를 채우러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를 수월하러. 뭐 몰라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게스트에 또 저희가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제가 스킬즈 이런 느낌인가요? 제가 콩나무 2편 정도. 콩나무. 자, 지난 볼륨 10을 저희 둘이 또 이렇게 진행했었죠. 그렇죠, 저희 둘이 했었죠. 1년을 돌아가는 방송이었는데 좋습니다. 개판 방송, 언제나 시작 방송. 오늘 선글라스의 컨셉은 아, 네. 어제 배틀 짜져가지고 열받아서 지금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지금. 요즘 또 배틀이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데 아, 맞아. 어제는 또 하우스 배틀 나왔었어요. 뭐 힙합 하우스 안 가리고 막 다 나가신 것 아, 같아요. 요즘 이제 춤추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연습이 뭐 힘들고요. 연습할 시간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혹시 대신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조금 어필하는 아니 어필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만들어서 이제 춤을 추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맨날 앉아 있으니까 춤추기도 어렵고. 어제 더 위너 네, 어제 바이브 위너. 어땠습니까?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저희는 이게 좀 따지는 게 하우스 씬을 많이 따지니까 이 팝이 워낙 잘 되니까. 근데 하우스 씬에서 봤을 때 이제 대회 30-40명 중 나면 저는 진짜 잘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지방에서도 좀 친구들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어제 좀 하우스는 재밌었다. 하지만 뭐 하우스는 좀 그런 게 하우스는 선수들만 재밌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불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재밌었습니다. 어제 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어제 지영이랑 붙어갔는데 전지영 이놈 새끼가 나한테 근데 저거야 형 같은 형 나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형 저 다 쏟아 부을 거예요. 막 나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지영이 형이 오라이지 형. 그쵸. 선전포고를 하는 거여서 이거 봐라.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배틀을 할 때 아는 상대를 만나면 절대 안 돼요. 플레이가 안 돼, 플레이가. 안 끌어오르니까. 막 끌어올라야지. 야, 너 죽어?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살짝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는 좀 약간 분노에 춤추는 사람이야. 안 되는 거야. 미치겠네. 어떻게 하지? 근데 또 그냥 열심히 했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영이 이겼어. 지영아 미안해. 어차피 끝나고 나서 계속 야 형한테 진짜 열받아. 막 계속 이러는 거야. 어제 또 찬석이가 예탈했고 잘해도 예탈했더라고. 근데 찬석이 예탈할 때또 이지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각자 예선을 통과해서 거기서 그렇죠. 편을 그러니까 하는 하우스 있습니다. 예선전에서 올라간 15명, 그다음에 힙합 예선전에서 올라간 15명 해서 다시 믹시드를 해서 힙합하는 하우스 안에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어제 결승에는 대구에 유모션의 대민이랑 이제 골라크루 지기제이, 지혜랑 이제 재상이랑 어떤 한 친구랑 팀에서 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승에서 재상이는 이제 떨어지고 재상이가 떨어지고 이제 지혜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힙합 하우스를 또 붙여요. 또 붙여가지고 몰빵 해가지고 이제 해서 지혜가 우승을 했어요. 재상이 형이랑 이번에 먹었던 그 친구가 아마 업타운 패밀리의 재은 양. 그런가? 그 친구 잘하더라. 잘하죠. 바닥을 내려가는데 막 내려가서 그거 알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다 쓸면서 막 얘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리가 들어가나요?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 뒤쪽에 지금 뭐 울림이 있습니다. 베이스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촬영을 원래 항상 제가 하는데 재미가 없는 관계로 오늘 촬영이 셀카 모드로. 네, 셀카 모드입니다. 셀카 모드로.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게스트를 한번 모셔봐야 네, 되는데. 진짜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 이렇게 뭐 여기 또 저희 대본에 나와 있긴 한데 더필드와 인연이 있는 친구예요. 옛날에 저희가 좀 말아먹었던 더필드 리그 오브 트라이엄프라고 뭐 시리즈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에 우승을 했던 또 그런 우승이 있지. 네, 아니요. 준우승이었나? 아니요, 맨 처음 베스트 리그 포? 오브 트라이엄프 가기 전에 더필드 9년도 때 4강. 볼륨 4. 아니야, 트라이엄프 때 우승했잖아. 아니 2등이었나? 2등이야. 우승이 아니에요. 무슨 편집이 냄새가. 아니야. 우승이 진수가 네가 준우승일걸 그때 아마. 아니에요, 저 리그 오브 트라이엄프는 한 번도. 서울에서 했을 때, 서종에서 했을 때 그때 나왔었잖아. 네, 근데 제가 리그 오브 트라이엄프 나갔던 게 오바디 형님이 혹시 저지하셨어요? 저지할 때. 그거 저 개만 형한테 16강에서 졌었어요. 뭐지? 우승한 그거 있는데? 그거 광성이 아니에요? 필더?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야. 그럼 내 기억에 네가 상을 받았던 건 대체 어떤 거야? 아닌데 분명히 도현이 형한테 해가지고 상 받은 게 있는데? 요거 일단은 좀 자르고 가겠습니다. 우리 뭐 부작방송? 그래서 부작 방송. 형 디렉터신데 이거 기억 잘하고 계시죠? 제가 술 많이 먹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17회 만에 첫 힙합 댄서가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로컬 댄서들 중에서도 또 처음입니다. 저는 그쵸. 그래서 너무 좋아요. 로컬 댄서들을 저는 굉장히 좀 리스펙하는 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는 춘천 제가 직접 갔지만 이번 그쵸, 직접 오셔가지고 스케줄을 그쵸. 맞춰서 하는 거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광주 무빈업 댄스 스쿨을 대표하면서 광주를 대표한 힙합 댄서죠. 그쵸. 정말 빅골 댄서스. 핫하니 핫하다. 핫 이런 말 바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그냥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죠. 프롬 지백과 그리고 레퍼센. 빅골 댄서스. 그쵸. 광주를 대표하는 하나 더 있죠. 바운티 헌터즈. 바운티 헌터스 맞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수식어가. 그리고 또 라인업이라는 배틀 또 디렉터도 하고 있죠. 나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팬심으로. 아니요, 저는 페이스 태국충이니까. 자, 그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선 그를 우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천! 자,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잘생긴 미남 힙합 댄서라고 또 불리우는 자, 우리 오천 형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신기하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춤추고 있고 지백과 빅골 댄서스에 소속 중인 신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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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뭐 근황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근황 토크 하는데 후즈 더 베스트 때 그쵸. 후더베가 또 빠질 수 없죠. 후즈 더 베스트 힙합 사이드 위너. 위너! 저도 영상 다 차차보고 왔어요. 네. 잘하더라. 짱이야 진짜로. 어떻게 후더베 우승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혹은 뭐 느끼는 감정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일단은 마음가짐에 또 한 번의 어떤 동기부여가 좀 많이 생겼고 개인적인 그런 댄서로서의 뭔가 인생에서 울림이 조금 많이 컸었던 배틀인 것 같아요. 후이스 더 베스트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영상도 많이 좀 찾아보고 한 번쯤은 좀 뭔가 저기 뭐 힙합도 저런 게 생긴다면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배틀이라서 근데 또 이제 라인업도 또 이제 다 선배님들이시고 그렇죠. 또 약간 그랬어서 되게 기분이 묘했죠. 되게 좋았습니다. 나이로 따졌을 때 가장 최연소였죠. 네, 제가 힙합 라인업 중에서는 막내였죠. 힙합 후이스 더 베스트 하면은 그 라인업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선 뚫고 올라가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렇죠. 후즈 더 베스트는 예선에서 2명을 뽑으니까 거기도 거의 첫날 완전 전쟁이었지. 어쨌든 2017년 힙합 댄서 중에 가장 핫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 우리 약간 여기 자기 자랑 방송이라서 막 자랑해도 돼. 뭐 상관이야. 저희가 오천형을 섭외하게 된 계기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회차에 언뜻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운드 플레이 볼륨 2에서 제가 MC를 보던 중 제가 또 예탈한데 왜? 그죠. 뭐 시간을 조금 끌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실 좀 무리할 수도 있었어요. 공개 프로포즈 비슷하게 진짜 그런 게 있지. 공개 섭외를 했는데 너무나도 선뜻 응해 주셔서 이 자리 모시게 됐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약간 힙합 댄서들이 뭐 좀 할래요 그러면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좀 약간 저는 근데 뭐 평소에 얘기할 때 막 얘기하면서 이래 나오면 막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지? 그냥 다행히 또 힙합 댄서로서는 또 처음에 5천 이렇게 딱 뜯어주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 편집됐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더필드와 굉장히 관련이 깊으시다고. 상 받은 적이 있었는데 도현이 형이 상 주고 이런 게 있는 걸 기억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생각도 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가장 기억을 잘 하실 테니까 더필드와 관련된 뭐 어떤 난 명단 입상을 한 걸로 기억나. MVP였나? 아니요. 제가 상패를 되게 보관을 소중하게 하는데 없습니다. 더필드가 없습니다. 잘못이네요. 근데 이제는 뭐 참가 기준이 안 돼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죠. 못 나오죠. 정말 이제 못 나오죠. 어딜 나오라 그래? 그러면은 올해 저지? 맞아. 올해 맞아. 그때 얘기했는데 상패가 안 된다면 이거 명찰이라도. 시간 되면 저지. 네. 스케줄 되면 저지해달라고 그때 아마 얘기했어. 우와. 저번에 건대에서 술 먹는데 애들 헌터지 애들 집에도 왔더라고. 나 이렇게 보고 애들 우는 거야. 우르르 우는 거야. 형 해서 이상으로 우는 거야. 나 너무 뻘쭘해가지고 야 하지마 왜 이래 술집에서 이런 거 하지마.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했지.
결정해달라고 8월달에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더필드 라디오 쇼의 공식 질문입니다. 뭐, 피해갈 수 없어요. 가볍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자, 우리 우천 형님의 연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무비너 스튜디오 그리고 빅골 댄서스를 대표하는 로로. 아, 형님의 피앙세에 관한 이제 연애 스토리 굉장히 제가 궁금해요. 저 여기 좀 약간 좀 끼어들자면 작년에 이제 무비너 이제 학원 방문한다고 제가 연세 코스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그 로로 친구랑 그 매기 네. 친구 아니 원장님이지 매기 원장님이랑 로로 원장님이 되게 따뜻하게 반겨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무비너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신입생으로 또 용균이가 또 들어와서 무비너가 저희 또 이렇게 인연이 있죠. 엮어가는 방송.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거 뭐 계기 살짝. 네, 원래 한 그 직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일을 같이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서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었어요. 좀 서로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이도 어렸지만 멘탈이 더 어렸어요. 제가 되게 막 어리게 생각하고 약간 막 사는 것도 좀 약간 되게 막 소위 말하면 좀 약간 막 그지같이 살고 약간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만나서 막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게 나이에 비해서 좀 되게 어른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좀 뭔가 제가 좀 약간 보호 당하는 느낌 당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매력을 좀 많이 느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간을 보다가 예지가 온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살짝 데자뷰 같은 느낌이 두락형 편에서 두락형이 일스타 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딱 이거였어요. 딱 이거였어요. 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그럼 몇 년도부터 연애를 시작하셨죠? 꽤 오래요. 네. 1600이 1700이 된다고. 네, 지금 이제 다음 달에 1700이 1700이 대박. 그럼 거의 한 5년? 네네 5년 정도를 달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뭐 힘든 점이나 뭐 연애요? 연애에서 사실 그 힘든 점보다는 영상 편지 한번 써야 돼. 근데 아무래도 영상 편지. 서울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바쁘시잖아요. 네. 만날 시간은 많이 있으시죠? 엄청 바쁘다. 네, 광주에 있을 때는 맨날 만나죠. 어쨌든 지금도 뭐 직장이 같은 직장이고 그렇죠. 네. 플레이스가 같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네, 매일 보긴 보는데 이제 요즘은 제가 목요일부터 타지 생활을 시작을 해서 목금토일을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나름 힘든 점이라면 힘든 점이죠. 그러니까 월화수는 붙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날씨도 좋고 이런 날에는 이제 뭔가 되게 놀러 가고도 좋지. 싶고 좀 약간 방송이 따뜻한 도시란 아유 말이야. 네. 그렇죠. 어쨌든 뭐 딱히 뭐 만남에 있어서 힘든 점은 전혀 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네네. 보통은 당황하는 기색이 좀 역력하면은 이게 요즘 힘든 부분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부러운 게 5년인데 5년. 오래 사귄 것도 그렇고 같은 댄서잖아. 이런 거 이해를 해주잖아. 이게 어디야? 다른 사람들 만나면 주말에 춤추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배틀나고 이해 못하고 그리고 뭐지? 나 아는 댄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하니까 우승했었어. 우승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잘한다 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오빠 우승했는데 그 대회 왜 나가? 배틀 왜 해?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 정점을 찍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그러니까.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가끔씩 공연, 클럽 공연 같은 데 있으니까 근데 알잖아요. 우리 또 클럽 공연 하면 다 댄서들끼리 모여서 하고 가다 그런 거였는데 밤에 클럽 가는 거 너무 싫다. 클럽 가지 말고 나 일하러 갔는데 뭔 소리냐 보니까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부러워요. 좋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 우비더 원장, 로로 원장님도 또 이제 우승을 하셨죠. 대구 비너스에서 또 이나 우승을 제가 그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리듬을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우승하는 장면을. 근데 결승전에서 이제 힘은이죠. 퍼니원과 함께 결승전을 하는데 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그 바이브가 요즘 마킹하는 사람들은 다 약간 좀 뭐지? 하늘 담아서 마킹을 준다고. 아니야 굉장히 비교적 펑키한 무대였어요. 그렇게 펑키할 수 있나?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펑키한 감성을 이제 가슴 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챔피언 커플이 나란다. 그러네요. 대체 뭐 두 분이서 쓸어 담은 상패가 학원 한 명 채우지 않나? 한 명 채워놨어요 이미. 채워놓은 걸 봤습니다. 광주 한번 내려가야겠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일단 말했듯이 결론은 빨리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를 예. 지금
행사장을 가거든요. 오늘 행사를 참여하러 갔는데 열심히 재밌게 평소처럼 잘 즐기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아,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행사에? 그 오라시아 워킹 페스티벌이라는 맞다. 행사를 참가를 하러 갔습니다. 멋진 어떤 행사가 많이 하시죠? 기쁜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천 형님의 댄스 히스토리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진짜 이거도 난 예전에 들은 게 5천원 원래 팝핀 했었잖아 처음에. 네,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나 봤는데 처음에 나도 아직 기억나는 게 배틀 하고 있는데 이거 뭐지 터팅이라든가 막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야. 힙합하면 되게 잘한다. 얘 뭐지 이랬는데 내가 처음 이제 소개가 간 게 도현이 형이 나한테 백전 다녔었잖아, 그치? 그 광주의 그 송원대학교라는 곳을 다녔었죠. 네, 졸업은 못했고. 도현이 형이 알고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지. 그래서 일단은 춤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엄청 어렸을 적에 그 광주보다 좀 더 시골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좀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되게 시골이어서 딱히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관심사를 뭔가 가질 만한 것들이 좀 없었어요. 놀거리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그렇지. 그런 것들도 없었고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좀 가정사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런 이제 좀 환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그때 당시에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잡생각을 좀 없앨 만한 거 표출할 만한 네. 어떤 게 필요했던 거네요. 네, 좀 그런 게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때 보통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보통 한 번씩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가수의 무대를 본다든지. 그렇죠. 뭐 한 번씩 커버 한번 해보는. 네네네. 그래서 야 저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약간 반장난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럼 몇 살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004년. 2004년. 13년 전이네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요. 네.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좀 더 이제 전문성을 띠게 됐는지. 그렇게 이제 솔직히 그때는 그걸 막 그냥 재밌자고 한 거여서 딱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느낌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첫 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그 팀 소속의 그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을 보고 그 동아리 같은 데서 같이 연습을 하다가 그 선배님께서 이제 광주에 이런 팀이 있으니까 뭐 한번 와서 뭐 배워볼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가 시작이 된 거죠. 얼추 듣기로는 뭐 광주에 있었던 지금 동대문의 밀리오레. 네네네네. 밀리오레에서도 댄스를 경험을 쌓으셨다고? 네, 그 광주의 밀리오레 그때 당시 광주 밀리오레의 그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댄스 팀이 공연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맨 처음 광주를 올라가서 그걸 보고 되게 멋있다 해서 그 팀에 어떻게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좋게 이제 인연이 돼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팀 생활을 하면서 공연도 하고 대회들도 나가고 이제 근데 그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저는 어린 시절 힘들게 춤을 췄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 솔직히 근데 궁금한 거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우리 힙합에서 얘기도 그렇고 조이 댄스 얘기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근데 좀 물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또 그거 패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얘기를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춤을 접했던 형이 힙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있겠죠? 이제 그 팀의 그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팀의 이제 스타일이 약간 그런 힙합 팀이었어요. 힙합을 이제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없었죠. 뭐 스트릿 댄스라는 거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었고 이제 일단 재밌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또 이제 야 이거 연습해 하면은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시키니까. 시키시니까 일단 재밌다 하면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힙합이라는 거에 모양이 이제 조금 가까웠던 것이고 네. 그 팀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트릿 댄스라는 게 있구나, 뭐 팝핑이라는 것도 있고 뭐 락킹이라는 것도 있구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았었죠 그때. 그러면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09년에 저희 더필드에서 베스트 4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서울에 상봉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 거의 그 주기로 한 1, 2년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사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막 딱히
지원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게 막 큰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도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러니까 행사가 있으면은 이거를 다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이제 젠다 그러죠. 이렇게 네. 행사를 보고 뭔가 댄서스 클럽 아, 네. 영어 탈것 같다 그러면 네, 진짜 이거를 보고 뭔가 가고 싶다. 아, 이제는 꼭 가야겠다 네. 이런 거. 그때는 뭔가 이게 그냥 경력 이런 게 그게 없었었고 그냥 보고 가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면은 갔던 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힙합을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 학수형님을 제 이제 스승님이신 학수형님 영상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와 그냥 멋있다 이렇게만 보다가 그 더필드라는 행사 그 포스터를 그 댄서스 클럽이라는 그 싸이월드 클럽이죠. 거기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저지에 지학수 형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학수 형님 제가 처음 눈앞에서 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 이거 가야 해 이 네, 느낌으로 그래서 딱 가보네. 이거 가야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힙합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사실 좀 되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지식이 없었어요. 제가 아, 그냥 지학수 가야겠다 이렇게 한 거라서 학수형 그 당시에 진짜 날라다니지. 네, 아, 지금도 날라다니지. 네네네. 그래서 그날 가서 이제 뭐 어떻게 운이 좋게 처음으로 이제 힙합으로서의 뭔가 결과물을 낸 대회가 더필드죠. 그때 이제 4강까지 운 좋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그때는 상대방도 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쵸. 네. 서로 뭐 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정보 면에서 좀 되게 느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누가 나오면 막 누구 이러는데 저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식하니까 이게. 그래서 막 배틀을 하고 이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사강에서 붙었던 분이 이제 마리 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내가 저 때 진짜 무식했구나. 뭣도 모르고 덤볐구나 진짜. 예. 그 전에 8강에서는 민재 형님이요. 제일 민재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고 내가 진짜 무식했구나. 아, 이게 듣고 있으니까 더필드 영상을 공개를 꼭 해야 돼. 아이고. 저거는 올해가 사실 저희 방송이 더필드 10주년을 기념하는 방송이거든요. 올해 안에 볼륨 1부터 다 영상을 비공개했던 걸로 다 이제 공개하려고 지금 예정 중인데 문제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건강에 그렇게 막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아. 아,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그 풀면은 다들 리즈 시절 그 영상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이주보다 약간 흑역사에 많은 댄서분들이 이제 흑역사예요. 과거의 대박. 춤추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더필드 페이지에 아, 근데 요즘 좋아요. 핫한 친구들은 이거 제가 아까 이거 제 자랑 타임인데 더필드 안 거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나왔어요. 요즘 잘 나가서 많은 기성 댄서들을 배출해낸 루키 더필드 저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더필드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은 힙합 댄서로서 이제 활동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솔직히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지백.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 보면 난리나. 솔직히 지백의 인기 실감하십니까? 이게 확실히 내가 못 보는 느낀다 그러면 기준은- 거짓말이고요. 내가 느끼는 인기 기준은 유튜브 조회수야. 그렇죠. 뭐 나 진짜 그렇죠. 조회수 진짜 많이 보고 항상 그거 보거든. 와 장난 아니더라고. 집에 딱 치면 우르르 뜨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그 겟무빈이었나요? 드라게 같이 하는 거. 와 네네. 이거 되게 그거 안 했는지 이거 너무 궁금해. 그거. 맨 처음에 이제 호진 형님이 이제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신의 한 수였다. 네. 하여튼 뭐 일단은 집에 결성 계기. 지백의 결성 계기. 그러니까 지백이란 팀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12년도에 그 이제 지금은 군대에 계시는 동희 형님께서 WD 형님께서 그때 어떻게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다가 동희 형님을 일단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12년도에 동희 형님이 이제 무슨 2대2 배틀이 하나 있는데 같이 뭔가 좀 해보지 않겠냐 이런 좀 러브콜을 먼저 좀 던져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완전 뭣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를 계기로 이제 동희 형님하고 2대2 활동을 좀 시작하다가 이제 이렇게 둘이 행사장을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유행하는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좀 약간 그런 넘어가는 시즌이었지. 스타일로. 크게 이제 좀 약간 스타일에서. 크게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좀 추세였던 시절이어서 행사장을 가면은 뭔가 그냥 그때 당시에 제 관점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빡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거든요. 아. 왜냐면 제 관심사랑은 조금 스타일이 달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랬는데 동영하고 그렇게 막 행사장을 다니다가 좀 이렇게 좀 튀는 두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동영하고 와 형 쟤네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요. 하면서 막 생겼네요 뭐야? 약간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했고 약간 뭐 스타일도 특이했고 아무튼 좀 그냥 인상이 좀 뜻깊었어요.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계기가 한 몇 번이 있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타 지역 출신인데 그 서해종에서 서해종 학생들이었죠. 서해종 학생들이었고 그렇게 어떻게 이제 친해지다가 그 저스트 데뷔시라는 대회가 13년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상황이 이제 저도 동영이랑 나가고 그 세미도 이제 코바랑 이제 딱 나가기로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다가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야 이렇게 연습할 바에 이제 뭐 굳이 배틀 이것만 아니라 뭔가 좀 활동을 해보는 게 좀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아 뭐 좋아요 좀 약간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팀이 결성이 되게 된 거죠. 결성된 건 제가 알기로 한 14년으로. 네, 14년. 네. 뭐 언제다 딱 이런 게 근데 없다고 들었어요. 내가 들은 거는 이렇게 쌤이랑 코바는 뭐 서종이 애들끼리로 뭐팀그 옛날 더필드 팀 배틀로 나온 적 있었어. 네 원래 그 친구들이 아, 활동하는 그렇게 팀들이 했었어. 있었죠. 근데 근데 이제 하다가 지네끼리 막 연락을 했다고. 했죠. 더블 형님은 또 이제 뉴크로를 또 이끌고 계셨었고요. 네네네. 그러면 형은 저는 실상 그때 당시에는 팀이 네 그 지백을 결성할 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 빅골 댄서스라고 칭하는 팀 안에 소속돼 있는 친구들끼리 그냥 이제 같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빅골 댄서스다 약간 이런 이름도 없었었고 그냥 저냥 활동하는 시기였죠. 여기서 너 궁금한 게 네. 지백을 장명은 대체 누가 했고 지백이 무슨 뜻인지. 아 그게 그 맨 처음 이게 팀 이름을 지은 건 동영님이세요. 동영님인데 이게 맨 처음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야, 팀 이름을 뭘로 할까 막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에 이제 동영님이 사전에서 아마 찾으셨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야 뭐 지백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 시작도 X로 하고 뭐 약간 발음도 입에 붙는 것 같고 근데 뜻이 그게 무슨 배 이름인데 그게 쾌속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약간 뭐 한 4명 정도 타고 그냥 빨리 치고 빨리 빠지고 약간 뭐 이런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뭐 그걸 이제 동영님이 지셨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듣고 나서 형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근데 딱히 이름에 대한 그 애착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되게 네가 그냥 만들었다. 근데 그런 듣고- 뜻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니까. 아니, 듣고 나서는 되게 뭔가 의미도 있고 뭔가 좀 괜찮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뭔가 마스터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스터들 아저씨를 만났을 때 뭐 한국에서 왔습니다 막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뭐 야 니 크루 이름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 지백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도 그 고사성어라든지 사자성어 같은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건 모르는데 이걸 이제 써서 보여주니까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아시더라고요. 현지인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잘 안 쓰는 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니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해외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스케줄이 많다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는데 아닙니다. 아 진짜로 요새 해외 활동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중국에 갔다 온 우리나라의 댄서들 말을 다 들어보면은 가면은 오천이 왕자다. 왕자는 호환 아닌가? 두 분 뭐 어쨌든 장르가 다르지만 각기 한 획을 긋고 있죠. 저는 여기 야 이난이는 내가 들었는데 막 사인 받고 사진차 줄 선다고 막. 아니 근데 오천 형님의 이 페이스와 외모가 과거 이제 명나라 황제 이후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인기 진짜 많다고. 사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못 느끼면 말이 안 갔다 오지 될거든요. 않았어요? 네네 저저번 주 때 갔다 왔죠. 요즘 어디 제일 많이 다니는 중국 빼고? 중국
빼고는 광주를 제일 많이 다니죠. 광저우. 전라도 광주를 해외 나가면은 좀 반응이 어때? 이게 춤 보여주고 이러면. 사실 초반에는 진짜 약간 찬밥 신세였죠.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 제가 배틀 게스트를 나갔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배틀이 이제 32강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배틀 게스트 한국에서 뭐 5천입니다 막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진짜 조용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행사장 안에 한 1000몇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약간 배틀 마인드가 좀 전투적인 게 좀 장착이 되어 있었을 시기여서 되게 막 배틀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8강인가 8강이었을 거예요. 8강에 그 이제 중국의 되게 오지 댄서 중에 그 릴지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배틀을 했었는데 제가 좀 막 이렇게 악수하는 척하고 막 약간 이런 페이크도 주고 좀 약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됐든 이겼어요 그 배틀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강수가 올라갈 때마다 다음날 행사장을 갈 때 약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좀 막 이렇게 그냥 첫날에 갔을 때는 화장실 갈 때 막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어깨도 툭툭 치고 막 약간 그랬는데 이게 그 경기 이후로 사람들이 갈 때마다 약간 막 이것도 좀 약간 있고 그래서 좀 야, 맨땅에 헤딩해서 성공한 거네. 되게 놀랬죠 좀. 되게. 이게 지금 뭐지?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중국은 그런 곳이었구나. 근데 중국이 살짝 그런 게 조금 있다고는 들었던 게 저희 그 지구로 형도 이제 중국으로 이제 잠깐 짧게 교수직으로 이제 활동을 하러 가셨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딱 보더니 저 베이비스 누나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저한테 기본기는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는 거야. 그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있던 학생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관영 형이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한번 빡 하니까 갑자기 티쳐 이러면서 조금 이런 게 없잖아 있었다라고. 뭐 댄서들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막 그런 상황은 좀 많이는 안 일어나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죠. 조금씩. 근데 여러 번 가면서 이제 인지도가 쌓인 거잖아요 중국 내에서. 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자주 가시는 거는 뭐 같은 분이 계속 불러주시는 건가요? 그게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불러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무슨 배틀 영상을 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런 이제 비디오를 보고 나서 부르고 싶다 해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대륙이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지. 어디 가고 싶어요?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 우한, 뭐 베이징, 시안, 양저우, 광저우, 난징, 닝보, 또 네 수저우인가? 뭐 아무튼 막 이런 지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결론 중국도 시장이 엄청 넓어졌다 이니. 네. 완전 짱이죠 중국 지금. 듣기로는 막 하루에 많이 겹치면 행사가 막 15개도 겹쳐요. 15개씩. 같은 지역은 아니고. 네, 같은 지역은 아니고 지역은 중국 안에서 이제 막 그쵸, 그쵸.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꿈의 시장이네, 꿈의 시장. 네. 그러면은 지백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 WD 형님이 어쨌든 리더이지만 제가 리더입니다. 아 그래요? 네. 끊고 네. 지백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어쨌든 리더이지만 어쨌든 맏형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해주시던 WD 형님이 그렇죠. 사라지면서 조금 더 부담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광주에 이제 계속 계시니까 지금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좀 힘이 드시는지. 사실 이 팀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조금 신기해하리만큼 그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맨 처음 팀을 결성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리더도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약간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이제 형이시니까 형님이 리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팀들 이렇게 겪어오면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들어갔던 팀들 중에 솔직히 좋은 기억으로 끝난 팀이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역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할 때 형 이게 리더를 막내 둘 중에 한 명이 좀 했었으면 좋겠다 저는. 왜냐면 이게 막내들 둘 중에 뭐 누군가가 리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리지만 책임감도 좀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럼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제
막내 둘이 이제 극구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저는 형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영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동영이 팀 활동을 하시던 곳도 좀 많으셨고 이미 그 뉴크루랑 팀에서 리더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네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이제 하게 됐는데 리더를 이렇게 서로 떠밀어서 하게 되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되게 좋았던 거는 보통 이제 그 아무리 가깝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나면은 그 약간의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팀 막내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네, 뭐 안 그런 팀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되게 좋은 게 그게 좀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동영님이 이제 뭐 팀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말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라. 우리는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그냥 있는 솔직히 그냥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자. 편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팀으로 운영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오셔가지고 저희도 진짜 그다음부터 막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상호 간에 뭔가 불편한 거가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으면 진짜 바로 말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뭐 퍼포먼스를 짤 때 뭐 예를 들어 형님이 야 이건 어때 하면은 뭐 저나 뭐 막내 뭐 세민이나 코바나 다 형 그거 좀 별론 거 같은데요. 약간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대단하다. 진짜 조금 약간 기분이 좀 그랬던 거는 하루에 진짜 형 이거 죄송한데 조금 약간 이상한 거 같아요. 아니면 형 그것보다 이게 좀 낫지 않아요? 약간 이런 거. 솔직히 그런 게 하루에 많으면 한 진짜 30-40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이게 솔직히 그 연습을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동영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이 차이도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동생들이 자꾸 별로라고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실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5살 차이. 저랑 동영님은 지금 2살? 네, 2살.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조금 더 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고 또 이제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뭐 세민이나 뭐 성준이, 코바가 이제 뭐 형 뭐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딱히 뭐 기분 나쁜 거 없이 그래 그렇게 하자 약간 그냥 주도권이 어느 한 명한테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그걸 결정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요만큼 정도의 더 그냥 퍼센테이지는 차지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그 멤버들 간에 서로 그런 거는 없어서 이제까지 팀 생활을 하면서 진짜 크게 뭐 그렇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각자 다 같이 이끌어가는 네. 크루의 느낌이네요. 이런 소통이 잘 되니까 나도 아직도 또 기억이 나는 게 근데 뉴스콜 트레인 때도 집에 했었잖아요. 네, 게스트쇼. 게스트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힙합을 하는데 칼맞춤을 했죠. 저 개인적으로 칼 맞춤 굉장히 좋아합니다. 칼 탁탁탁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멋있더라고. 와 진짜 임팩트 있다.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집에 애들 잘하네. 약간 이런 좀 했지. 저 근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90s? 90s, 80s죠. 클래식한 스타일. 네네네. 힙합의 춤의 뭐 판도? 네. 대세가 조금 바뀌었다, 좀 흘러왔다 네. 하는 거 뭐 모두들 인정하실 거예요. 네, 진짜 모두들 인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저번에 사운드 플레이 때도 진짜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뭐 세미의 저지도 참 기억이 많이 남고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이죠. 어린 친구들을 하는 그런 힙합 한 친구들이 그 배틀에 나와서 하는데 장르의 그 구애 없이 막 소울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마 그 뭐지? 그 진순의 팀, 그 제이핑크 팀도 소울 막그 어떤 친구 블랭크. 블랭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친구인데 막 여자 꼬맹이 여자가 있을 거야. 막 춤추는데 막 소울도 섞고 하는데 두디. 두디인가? 두디라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것도 뭐지 그 주당인가요 그 친구? 네. 그 친구도 그 형님도 광주 분이시죠. 아니 근데 꽤 깜짝 놀랐어. 그걸 두고 잘하니까 일단은 이거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 너무 다른 거야. 유 스타일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컬러가 너무 달라서 보고 있을 때 이게 CA도 이렇게 돌아가네? 저 그런 걸 느꼈어. 그리고 그날 형이 저한테 딱 말씀하신 게 애들이 이제 힙합 한다고 옷 크게 안 입는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일단 진짜로. 뭐 그것만 봐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 스타일러로서 이제 뉴 스타일 댄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지그백이 좀 많이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뭐 이게 뉴 스타일이라고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렸을 적에는 좀 이게 좀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외면을 하려고 좀 많이 했었죠.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환경적인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사 한번 올라가는 게 좀 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좀 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과도 뭔가 안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좀 약간 그때 당시에 서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았던 게, 누군지 그분이 지금도 춤을 추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행사장을 갔을 때 막 몸을 풀거나 약간 이러는데 되게 그런 거를 좀 많이 당했어요. 그 막 약간 부딪히기도 하고 막 자리도 안 내주고. 그런 새끼가 있어? 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게 있었어요. 속된 말로 뭐 겐세이라고 하죠. 네, 약간 그거를 춤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 푸는 데부터 벌써.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풀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서 괜히 더 크게 막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 지역의 뭔가 행사에 대해서도 사실 좀 감정이 사실 안 좋았죠. 왜냐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분이 좀 되게 나빴어요. 왜냐면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있어. 네, 근데 그분이 지금도 춤을 추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있겠죠. 왜냐면 아니야 삐처리 하니까 삐처리. 네.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행사장을 가면은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런 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조금의 텃세가 네, 느껴졌다. 약간 있었는데 솔직히 막 그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좀 저도 이제 듣는 얘기들도 좀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또래 애들 중에 아마 유일하지는 않는데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 광주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활 하면서 보통 그때 당시에는 서예종 아니면은 백제대로 다 가던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렸죠. 야, 뭐였지? 어디 학원에 내가 그때 당시에 제 친구였던 애가 뭐 파핀을 했었는데, 뭐 야, 어디 학원을 갔는데 이 사람이 수강생한테 미혹하고 있더라. 약간 이런 거. 네. 그런 것들도 지방이 좀, 그런 데 진짜 비일비재해요. 진짜. 네, 근데 막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안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만 일어나니까 되게 그런 스타일도 그렇고 좀 되게 막 외면을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좀 그때 당시에 이게 막 버릇없는 생각이긴 한데 저게 무슨 힙합이야.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춤을 좀 어느 정도 올해는 아니지만 춤을 처음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알고 보니까 제 단점이 제 춤에 부족한 게 그거였는데, 그걸 이제 약간 소위 말하면 하기 싫어서 합리화를 시켰던 거죠. 저거는 내 춤에 필요 없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이 말인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아. 이게 뭐 사실 지금 2010년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랩 비트에 맞춰서 추는 이 네, 스타일의 네. 댄스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거기에 기본기가 나이티스는 아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이거를 하나를 또 극대화시키면은 그게 더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행사도 나가면서 이제 저도 막 그 저주분들께 어드바이스를 물어보면은 가장 진짜 단골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리듬이 부족한 것 같아랑, 그리고 너는 팝핑 같아.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어드바이스를 계속 막 그렇게 들으니까 약간 이게 초반에는 뭐야 다 똑같네, 다 똑같이 말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제가 그걸 연습을 하거나 막 이제 그러면서 직접 이제 몸소 느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딱히 막 몇 년 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느 한 번의 계기로 저도 그 스타일의 매력을 좀 한번 느끼면서, 저 요즘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분들의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뭐 일본의 오사무상이라든지 약간 뭐 그런 분들의 영상도 좀 많이 보고. 예,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는 좀 약간 그렇게 외면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때 제가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것도 배울 게 되게 많구나 하면서, 예, 이렇게 요즘은 좀 다 웬만하면은 좀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요즘 또 뉴스타일 응에 선호한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막 연습을 하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그런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뭐 노하우나 팁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이렇게 뭐 제가 어렸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싫어하는 거를 좀 되게 막 내쳐내기 막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 웬만하면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이렇게 습득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배워라. 이것저것 이것저것. 왜냐면은 진짜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막 이렇게 그 연습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베이징 연습을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래서 제가 요즘 옛날 영상을 진짜 못 봐요. 못 볼 정도예요, 아예 막 그때 그래서 형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셨었구나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근데 아무튼 이게 좀 그렇게 좀 다양하게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나이가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춤도 오래 춘 것도 아니지만 그 베이징 연습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한번 딱 걸렸을 때 진짜 오래 갔어요. 기본 한 3, 4개월, 많이 길면 6개월. 진짜 거울 앞에 서서 움직이는 것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내 춤이 뭔가 왜 이렇게 뭐가 비지? 막 약간 이런 것도 좀 많았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딱히 그때 당시에 뭔가 탄탄하게 뭔가 연습했었던 베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 말이 막 뭐 이런 것만 막 하루 종일 막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두루두루 많이 이렇게 배우시면서 두루두루 영감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네. 뭐 편식하지 마라 뭐 이런 거랑 또 네네네 그렇죠. 같아요. 저는 많이 편식을 했지만 아무튼 만약 안 그러신다면은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내가 봤을 때는 힙합 씬도 하우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씬은 계속 변한다고 해야 되나?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 진화하는데 옛날 거를 지키는 것도 난 좋다고 봐. 근데 네. 중요한 건 나는 옛날 거 지키면 요새 것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 그러니까 온고지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있는데 아니 옛날 거 알면 뭐해. 나는 좀 댄서라는 직업은 굉장히 트렌디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옛날 거는 무조건 일단은 다 들어야 돼. 음악도 마찬가지고 춤도 다 봐야 돼. 그러고 오면서 지금 것도 해야 돼. 지금 것도. 지금은 만약에 요즘 배틀 나가면 트랩 트니까 배틀 트랩 트니까.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 봤을 때 그 19스, 클래식 하는 친구들은 트랩 나오면 춤 안 출려. 춤 이상해져. 춤 이상해져. 어제 그걸 느꼈어. 트랩 나오고 난 트랩 나오고 너니까 그냥 너니까 놀도 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이 약간 거부가 있더라고. 춤 못하더라고. 저 그래요. 미안하다. 저도 미안하다. 근데 난 다 알아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도 하우스 댄서지만 저도 이제 인하우스 예전에 뭐 날아다니는 시절이 있어. 저희도 지금은 아니지만 변하고 다니는 이런데 우리도 100% 그러니까 하우스 댄스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절대 100% 하우스는 아니고 하우스 한 50을 기본으로 깔고 이제 나머지 다른 장르에 대해 그런 토스를 쓰기 때문에 안 배우면은 여자가 딴 거 안 배우면 할 수가 없으니까 춤을 자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애들이 아쉬운 거는 자기 것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지. 이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뭐 디프런트함 혹은 뭐 새로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뮤지컬은 계속 새로워야 된다고. 새로운.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좀 옛날 것도 좀 이렇게 보고 조금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좀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역사에 되게 막 무지했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고 약간 막 뭐가 뭐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뭐 이게 중요한 거 약간 이런 것도 아예 몰랐었는데 이제 요 근래부터 진짜 소울 브라더스라든지 그런 힙합이 어디에서부터 파생돼 나왔고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진짜 막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막 100%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한참 뭐 라이트핏이라든지 뭐 시카고 푸덕이라든지 그런 이제 힙합에서 좀 새롭게 파생되어 나온 스타일들에 되게 관심을 갖게 돼서 그것만 딱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띵 한번 해서 그 소울 브라더스 영상을 좀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막 시맥형님 막 이렇게 막 네. 복합하고 막.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보다 보니까 그런 라이트핏에서 사용하는 모션이라든지 시카고 푸덕에서 나오는 그런 무브먼트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괜히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 보고 약간 이래서 이렇게 나왔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바뀌면서 그게 네네. 조금 변형이 됐다. 네네네 좀 약간 막 그런 많은 분들이 것들도 좀 가슴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되게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또 디깅을 또 하시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갈 텐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DJ로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배틀 DJ 뭐 각종 뭐 혹시 뭐 클럽에서도 음악을 트시나요? 아니. 아 그건 아니시고요. 댄스 씬 위주로 이제 DJ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시청자 질문을 한번 받아봤었어요. 아,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회국 메시지 뭐 이런 걸 한번 받아봤는데 제일 크게 질문했던 게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인데 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춰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갔더니 DJ를 하면서 음악을 통째로 외운다? 아, 예.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DJ들은 음악 잘 배틀 DJ고 뭐 일반적인 클럽 같은 DJ든 간에 음악 다 외워야 돼. 오천은 음악을 통째로 외운다. 이런 속설이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뭐 이거 DJ를 하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죄송한데 그냥 편하게 그냥 행사에서 그냥 음악 트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프로페셔널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음악을 외운다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어렸을 때의 그 제 춤의 이상향 때문에 좀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호진이 형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도 너무나 난리가 나시지만 그 호진이 형님이 그 음악을 표현하시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그냥 뭔가 너무 경이로워 보였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소스 하나까지 다 외워.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그 사람이 뭔가 그냥 단순히 외워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뭔가 진짜 음악 같은 느낌이 너무 컸어요. 그 호진이 형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생각을 했던 게 저렇게 진짜 춤추고 싶다. 뭔가 음악 뭐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도 음악을 외워서 저렇게 막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막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떠한 계기로 그런 DJ 프로그램을 좀 혼자 막 야매로 막 이렇게 막 만져보기 시작하면서 음악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막 좀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진짜 음악을 막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제 의지대로 뭔가 외운다라기보다는 그 행사를 이제 뭐 어디에서 뭐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디깅을 하거나 이제 틀어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행사를 하기 전에 한 번도 다 막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리스트 잘라면 다 들어야 돼. 네,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들어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비해 제 의지대로 뭔가 외워야지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좀 음악을 들었을 때에 좀 더 이 음악 좋다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DJ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뭐 음악을 좀 이제 잘 알게 된다라는 거에 좀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게 뭐 깊고 얕던 간에 저는 솔직히 제 스스로가 엄청 얕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뭔가를 준비할 때 음악을 찾아야 되는 것과 뭐 아니면 있는 음악이라도 어찌됐든 한두 번이라도 더 들어보게 되는 게 솔직히 춤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답변이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또 오천의 또 대표로 있는 매기 원장님과 로로 원장님과 함께 있는 무비너. 무비넘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 광주 자체가 지방 어디가 마찬가지지만 학원 이권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얘기했던 뭐 조이 댄스부터 시작해서 비바이브에서도 있었고, 근데 비바이브에서 지금 망했었고. 막 이런. 근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십니까? 그 이권 다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광주는 조이 댄스와 고 실용예술학원이 바로 앞에 만들어 막 대놓고 싸우고 학생들끼리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소문은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광주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활동 범위가 막 많이 넓진 않고 거의 그냥 학원에서 그냥 뭐 거의 그냥 생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막 몸소 느끼지 못하고 듣는 거는 많죠. 이제 애들끼리의 뭔가 학생들끼리 말로 어쨌다더라 이제 이런 카더라 통신. 그렇죠.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사실 뭐 이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아니고 뭐 이렇게 곳곳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네, 조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무비너 스튜디오를 이렇게 또 알게 된 계기가 이게 원래는 사실 저희가 이제 광주에 있는 학원들의 이름은 다 아카데미거든요. 싹 다 아카데미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이걸로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맨 처음 이제 그 지금 무빙업 스튜디오를 같이 하고 있는 빅볼 댄서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야 우리는 이름 아카데미라고 짓지 말자. 왠지 뭔가 아카데미로 하게 되면은 상업적인 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모든 아카데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게 그냥 어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연습실 개념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을 하자.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에 활동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활동하면서 생각했었던 것들을 지금 뭔가 어린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그냥 보탬이 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무빙업 스튜디오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학원을 오픈하고 나서 홍보 이런 거를 진짜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오픈하고 나서도 진짜 페북 정도만. 페북 페이지 만들어진 것도 불과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진짜 거의 안 했거든요. 형 이거 자랑이죠. 자랑은 아니고 자랑은 안 아니고요. 했지만 아니. 5천의 명성으로 이렇게 됐다. 진짜 아니 그만 쫄쫄 굶었습니다. 진짜 초반에. 진짜 아무튼 진짜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권 다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좀 끼기가 조금 싫었어요. 왜냐면은 예, 물론 지금 광주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이 다 그러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챙겨주시는 선배님들도 진짜 많으시고 저희가 행사 열면은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선배님들 중에. 근데 이제 괜히 뭔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좀 생각 자체가 제가 좀 머리가 단순해서 안 좋은 거를 한번 딱 이렇게 꽂히면은 그거를 진짜 이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거에 영향도 미치게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일해왔었고 뭐 이렇게 활동해오면서 느꼈던 안 좋은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우리가 그냥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무빙업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고 사실 그렇게 이제 또 만들어진 게 라인업이거든요. 사실. 라인업 그러니까 물론 광주에 저희만 행사를 여는 건 아닌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다 행사는 막 서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맨날 돈 모아가 불현듯 진짜 생각난 거죠. 왜 진짜 맨날 서울을 가야 되지? 이게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억울하게도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서울을 가서 뭔가 이렇게 뜨는 게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라인업도 야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진짜 유명한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광주에서 그냥 하자. 그래서 솔직히 이제까지 라인업 열면서 솔직히 적자도 진짜 적지 않게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큼 그거 몇천 배 이상의 좋은 바이브가 있지. 분위기도 많이 받고 선배님들께서 오실 때마다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아 이게 힘들어도 계속 열어야겠다가 된 거죠. 광주의 스트릿 댄스 씬이 점점 이제 탄탄해지는 과정을 이제 근데 광주의 스튜던트 씬에 봤을 때 지금 뭐 다른 행사도 있긴 한데 라인업이 제일 센 건 사실 제일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좀 좋은 얘기 많이 들리는 건 사실이니까 다른 대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닥 뭐 좋은 반응 없는 거고. 근데 원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광주에 대회가 진짜 많았었고 그 전에는 더 많았다고는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점차 하나둘씩 좀 이제 사라져가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아쉬웠죠. 그거를 막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이 그냥 흐름이지. 그냥 좀 그게 아쉬웠어요. 뭔가 되게 좀 점점 더 조용해져가는 그게 너무 조금 싫어서 그냥 라인업도 솔직히 할 때마다 좀 걱정이 좀 앞서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서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행사 홍보를 할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약간 그거였어요. 물론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인업을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열 때쯤에 제가 이제 막 라인업 뭐 열 테니까 뭐 한번 와 광주에서 열어 하면 아 광주 너무 멀어. 이게 첫 대답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단 한 번도. 뭐 돈대로 진짜 많이 깨지고 진짜 한 달에 제가 여기 서울을 이만큼 자주 올라오지 않을 때도 차비랑 밥값하고 행사비랑 뭐 행사가 좀 늦게 끝나면 차 놓쳐서 뭐 하루 자고 간다거나 그런 경비로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써보기도 했고 더 이상도 써보기도 했고 그래 왔었는데 이제 그런 답변이 들리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서울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예, 그렇게 막 행사장 가서 뭐 솔직히 약간 이런 거 있죠. 아 여러분 행사 떨어져도 끝까지 다 보고 가시고 이런 거 서포트 계속 해주셔야 행사가 뭐 더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말은 다 이렇게 다 그렇게 알아듣고 이러고 있지만 그게 사실 실천이 막 많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라인업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거는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참가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참가자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회차가 예. 지남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번 라인업 때는 저번 프리스타일 사이드랑 그 전에 힙합 사이드도 광주 댄서들보다 타지 댄서들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총 참가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힙합이 아마 100, 우와. 잘했네. 100명 그 근방이었고요. 오, 프리스타일 사이드가 그게 12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대박이지. 대박인 거 알아? 그렇죠, 완전 그렇죠. 대박인데. 예, 진짜 많이 대박이었죠. 물론 적자는 나긴 아, 그래요? 났지만 근데 그래도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점점 이제 라인업 좀 이렇게 열 때마다 열기 전에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또 라인업 언제 안 여나요? 막 이런 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되게 이제 큰 도움이 됐던 게 이걸 진짜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고영님하고 학수 형님께서 저번에 이제 물론 다른 저지분들도 와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큰 좋은 에너지를 주고 가셨지만 그 고영님하고 학수 형님이 저주 쇼케이스를 같이 해주신 게 진짜 파급 효과가 저는 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솔직히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또 뵈러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워크숍 오늘 트립 스튜디오에서 MC고 형님과 이제 지학수 형님의 두 분이서 동시에 진행하는 워크숍이 있어서 네, 그걸 또 이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야? 그거가 6시예요. 드립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딱 맞춰서 하면 되겠네. 네. 여튼 저 다음에 라인업 참가할게요. 나는 가면 요즘 되게 싫은 게 저거야. 지금 저도 얘기했지만은 난 행사장 가잖아. 참 가면은 내 최고령이야. 난 제일 많어. 저 가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으면 야 나와 임마 나와 줄서 빨리 시작해 줄 서면 새끼들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슬프더라고. 내 친구들 많지는 않지만은 친구들 나오면 좋은데 모르겠어. 나도 아직 나도 좀 아직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1등은 많이 못 해봤던 사람이고 C에서 뭐 랭크도 많지도 않으려다 보니까 아직 계속 나가거든. 근데 또 요즘은 랭크보다는 또 춤을 춰야 된다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이 든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요즘 또 다들 이 댄스 자체가 비디오화 되고 있죠. 난 솔직히 예전에는 봤어요. 야 배틀은 너무 배틀 하는 거 아니야? 난 차라리 요즘 느끼는 건 차라리 배틀 하라고. 나도 라이브로 출하고 라이브로 보여주라고. 라이브라고. 절대 영상 아니라고. 라이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애들은 항상 영상만 찍고 컨셉 영상 찍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에서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뭐 그거보다는 그래도 라이브로 와서 보여주는 게 더 간지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일단 뭐 이 교양 거지. 그리고 갑자기 형님이 샤라웃을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좀 미안한데 지방 댄서들은 나도 지방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진짜 고충이 많아요. 고충이 많고 또 이제 또 서울 사람들이라고 더 칭하죠. 서울 깍쟁이들의 그런 또 말을 행동 왔을 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좀 진짜 고충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면 지방 댄서 고충이 있으니까 뭐 지방 댄서들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요즘은 물론 요즘이라고 말하기는 좀 웃긴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고충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경비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고충이라면 큰 고충이고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저기가 추천해서 맨날 네. 갔다. 저 아까 듣고 왜 진짜 주에 5일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정말 한 40만 원, 50만 원 우습게 그냥 네.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다니는 거야. 돈이 막 떨어져요 막. 근데 이제 뭐 그냥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는 사실 이제 지방분들에게는 그냥 이거 지금 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활동에 무슨 결과가 빨리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목표로 가지고 계신 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뭐 요즘 서울 댄서분들 요즘 서울 그 이제
저보다는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을 보면 되게 그런 대인관계들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행사장 왔다 갔다 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제 인성이 문제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게 말 붙이기도 좀 힘들고 좀 예,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부탁드리는 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올라오고 있고 예, 누구보다도 되게 뭐 착한 친구들도 많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좀 서로서로 윈윈하면서 공유할 것도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은 아니고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내려가면은 되게 잘 챙겨주고 지방 텍스 잘 챙겨주고 그런데 지방 애들 서울 애들끼리 안 챙겨줘. 그리고 좀 항상 이제 나도 예전에 대구에 한 4, 5년 정도 출강 가면서 대학교 수업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로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진짜 10만 원씩 길바닥에 버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버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가면 이제 뭐 항상 제가 언급하는 5대역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학원 가서 뭐 자고 학원에서 그냥 밤새 거기서 자고 연습하고 그냥 먹고 자고 막 이랬으니까 그게 도움을 주는데 서울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고 그 서울 같은 경우 시스템이 학원 잘 수도 없잖아 또 그런 것도 안타깝기도 한데 오면은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좀 어떻게 봤어요는 지방 댄서들한테 너무 좀 지방 댄서들이 너무 좀 진짜 착한 게 그 몇몇 사람들은 대접받는 게 좋아 대접받는 거 그냥 가면은 내가 사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지방 나라가 대접해주기 바라고 이런 것들 너무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나도 안 한다고 아 요즘 내려가면 내가 다 쏜다고 전화도 없네 씨 그냥 좀 다들 대접받는 거보다는 같이 오면은 뭐 돈 있으면 또 쏘고 뭐 내려가서 또 돈 있으면 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오천 형님의 샤라웃 뭐 홍보가 돼도 괜찮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가 있다면 일단은 네. 4월 8일 4월 8일 다 벌써 이제 다음 달이죠. 4월 8일 토요일에 다시 한번 라인업 힙합 세션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와킹 세션이 열립니다. 네, 되게 다 저지분들, DJ분들, 게스트분들까지 다 이제 서울분들 뭐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이 오시니까요. 일단 힙합은 지학수 형님과 MC고 형님과 제이블랙 형님께서 심사이시고 와킹은 한스 형님과 지니 누님과 그리고 솔케이 형님께서 심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DJ는 DJ 마샤 누님과 DJ 솜 형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게스트 쇼는 저희 지백과 그 마스터피스라는 친구들하고 그리고 호진 형님의 솔로 쇼케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카메라의 영상 촬영은 아티스트 또 준이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다. MC는 두락 형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부담 없이 와서 많이 즐겨주시면 돈을 막 세럽 바르면 돼 그냥 진짜 예, 그러게요. 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네, 근데 세럽 아무튼 바르면 되게 재밌을 거. 아니요 재밌어 재밌을 재밌어 것 같습니다. 재밌어 그래서 많이 오셔주세요. 4월 8일이요. 네, 4월 8일. 저 진짜 저는 스케줄 만약에 학교에 없으면 좀 가는 걸로 근데 학교에 있으면 같은 날 공연이 있어서 가겠다고 약속 못 드리지만 어쨌든 뭐 행사 대박 나게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자, 내가 많은 대박이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이야, 진짜.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라인업으로 뭐 실패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배틀 게스트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 또 계신가요? 힙합은 프리픽스의 리듬게이트 형님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마리누님 하고 GV 이게 뭐야 이게? 마지막으로 코바 감탄사가 계속 연이어 나올 수밖에 형이 없는. 이제 힙합 사이드 배틀 게스트고 너무 센데? 와킹 사이드는 립제이 누님과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너무 세 확실한 정보를 위하여. 되게 세면은 확실한 정보를 위하여. 애들 안 나가잖아 근데 16강부터 시작할 거라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셌다 진짜 라인 장난 아닌데 립제이 누님과 피넛 피넛. 피넛 그리고 왁시 왁시 그리고 위자드 또 이제 광주로 해서 또 이제 저번에 립제이도 와서 방송을 했는데 리자드 정말 핫한 친구라고 광주 광역시를 저희 라디오쇼에서 굉장히 언급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네요. 네. 이렇게 각 네 분이 이렇게 배틀 게스트에 또 이렇게 선정이 돼 계시니까요. 많이 오셔서 즐겁게 참가도 하시고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천이
딱 부르고 싶은 사람, 초대 손님. 나는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싶다 있으면은. 저 일단은 많은 뭐 분들의 이제 추천을 좀 받아서 네. 뭐 가능한 경우에 이제 한 분 한 분 좀 네. 섭외를 또 그러니까 그냥 바램인 거야. 하기 때문에. 막 질러. 아, 네. 일단 솔직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분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미 그 틱택톡 TV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시긴 한데 학수 형님 하고요. 또 한 분은 호진 형님. 호진 형님은 제가 평소에도 진짜 뭐 궁금한 거나 이렇게 막히는 게 있으면 제가 항상 거의 1순위로 여쭤보거든요, 형님께. 근데 진짜 뭐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이제 듣고 싶어요. 어렸을 적에 이제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노하우나 이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댄서들에게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진은 친분이 1도 없다. 너무나 스타 플레이어 두 분을 이렇게 학수 형님은 얘기 해주실라나? 그러니까 문제가 형님들 나오면은 다 좋지. 근데 문제가 얘랑 재민이라고 있어. 네. 둘이가 너무나 대선배님이시니까. 형들 나오면 얼어. 얼어. 막 해야 되거든. 막 못하니까. 그런 게 좀 하여튼 일단 생각 한번 해봅시다. 네. 호진은 친분이 진짜 1도 없어. 추천을 한번 해주신다면은 네네.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한번 이게 대박이라고. 네. 그리고 이게 영상이 어차피 업로드 되니까 업로드 잘라가지고 주작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주작 방송. 자, MJ가 스케줄 17화. 17회 만에 처음으로 모셨던 힙합 댄서 그리고 로컬 댄서. 그리고 뉴스타일러 오천 형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 어떻게 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은 해주셔도 되는데 뭐 충분히 네. 광주 댄서들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지방 댄서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끝까지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물론 서울 댄서들도 화이팅. 근데 항상 많은 이제 게스트분들이 왔다 가시면은 돌아가시면서 이 얘기 더 할 걸 이런 부분이 떠오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더 있으시다면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네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백 그리고 바운티 헌터즈 혹은 빅골 댄서스 그리고 무비너 스튜디오까지 너무 많아요. 자, 오천 형님의 앞으로의 많은 더 발전하실 게 있으실 테니까 더 많은 발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금이환영 좀 뭔 말이야 이게? 하여튼 잘 될 겁니다. 잘 자,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금이환영.